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부산에서 처음으로 민간 아파트 분양 가격이 3.3제곱미터당 2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당분간 아파트 분양가 상승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 곳곳에 수국단지가 조성되면서 여름철 만개한 수국이 관람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의 학대 예방을 위해 서구가 조례를 마련합니다. 전국 첫 사례로 피해 신고와 예방 교육 등을 의무화합니다. SK브로드밴드와 케이블 TV 4개 회사가 뭉쳐 새로운 콘텐츠를 선보입니다. 우리나라 곳곳의 맛과 멋, 재미를 모두 담아냈습니다. 부산에서 처음으로 민간 아파트 분양 가격이 3.3제곱미터당 2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이 원인으로 풀이되는데 아파트 분양가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 3,000세대 규모로 3.3제곱미터당 1,700만 원대입니다. 지난 4월 말 기준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 가격은 3.3제곱미터당 1,600만 원대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9.6% 오른 가격입니다. 올해 들어 2월 1,560만 원대에서 3월 1,585만 원대로 상승한 뒤 2개월 연속 상승세입니다. 특히 부산의 경우 같은 기간 14.6% 상승하면서 평균 상승률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5월 부산의 민간 아파트 분양 가격이 처음으로 3.3제곱미터당 2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분양가는 상승했지만 여전히 부동산 시장 상황은 좋지 않아 미분양으로 번지지 않을까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격이 높아지면서 수요에 대한 이제 부담 자체가 이제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부산에서 미분양은 더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5대 광역시 중 첫 2천만 원을 넘어선 부산 지역 민간 아파트 분양 가격. 전문가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인건비 상승으로 아파트 분양가 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올해 작황이 나빠 태종대 수국축제가 취소됐습니다. 아쉬운 분들 많으실 텐데요. 최근 몇 년 사이 부산 곳곳에 수국단지가 조성되면서 여름철 만개한 수국이 관람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수국의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산책로를 따라 군락을 이룬 수국이 솜사탕처럼 풍성한 모습을 뽐냅니다. 이곳 외양포에서는 13,000여 그루의 다양한 수국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강서구는 3년 전 외양포 일본군 포진지 인근에 야생화 단지를 조성하면서 수국을 심었습니다. 이후 해마다 성장을 거듭하면서 8천여 제곱미터 면적을 가득 채우게 됐습니다. 태종대만 매번 가가지고 올해는 태종대를 못 갔거든요. 그랬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아담하고 소박하고 뭐랄까 조금 더 소담스럽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거고 너무 예쁘네요. 한 번 이게 활짝 같이 다 피는 게 아니라 지고 피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게 오랜 여운을 줄 수 있어서 수국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네. 대천천 누리길에 있는 유아숲 체험원에도 수국 단지가 만개했습니다. 수국은 여름꽃의 여왕으로도 불립니다. 이름처럼 물을 좋아해 6월 장마철 무렵 만개합니다. 토양의 성질에 따라 색이 변하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토양의 산도에 따라서 수국 몸속에 있는 안톤시안 성분이랑 알루미늄 성분이 결합해서 청색을 띠고요. 그다음에 중성도에 가까울수록 분홍색을 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흰색 같은 경우에는 흰색 꽃이 피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흰색으로 핀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아닌 종도 있겠지만 흰색은 대부분이
토양의 산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태종대의 경우 수국축제는 취소됐지만 부산관광공사는 관람 편의를 위해 6월부터 8월까지 다누비 열차 운행을 2시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전국 처음으로 서구에서 사회복지시설 학대 예방을 위한 조례가 제정됩니다. 서구 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최근 불거진 장애인 인권 침해를 계기로 이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2021년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서구 한 장애인 시설에서 사회복지사 7명이 장애인 6명의 사진을 찍어 SNS에서 돌려보고 조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관은 해당 사회복지사를 해고했지만 장애인 단체는 규탄 집회를 열었고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장애인 인권 침해가 끊이지 않는 상황. 서구의회는 이 같은 일을 예방하기 위해 조례를 마련합니다. 전국 첫 사례로 장애인뿐 아니라 노인, 여성, 아동 등을 대상으로 한 서구 모든 복지시설에 적용됩니다. 장애인 생활 거주시설의 학대 예방 관련한 조례를 찾아보니까 시설 운영에 관한 건 있는데 피해라든지 이런 학대를 당했을 때 우리가 바로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는 조례가 없더라고요. 조례안에서는 구청장이 1년에 한 번 이상 복지시설을 점검하고 시설 대표자가 분기마다 학대 예방과 SNS 활용 교육을 의무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자체의 시설 점검은 필요시에만 진행됐고 행정적 점검에 그쳐왔습니다. 또 피해자 인권 침해와 학대에 대한 신고 체계를 마련하고 이 같은 일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도 반드시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사법기관이 아니라서 처벌사항을 조례에 명시는 못했지만 함께 일하는 동료이기 때문에 신고를 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시설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일일이 다 그걸 못하니까 이제 발견 즉시 이것도 우리가 학교 폭력이나 아동 학대처럼 신고 의무화라도 돼야 된다는 의미에서 서구 사회복지시설 학대 예방 조례는 지난 13일 의회 상임위에서 가결됐고 23일 본회의에서 통과 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SK 브로드밴드와 케이블 TV 4개 회사가 뭉쳐 새로운 콘텐츠를 선보입니다. 우리나라 곳곳의 맛과 멋, 재미를 모두 담아냈다고 하는데요. 양진호 기자가 프로그램을 미리 들여다봤습니다. 돌아온 여행의 계절 여름. 거기에 드디어 마침표를 찍은 코로나까지. 모두가 여행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지금 SK 브로드밴드와 LG 헬로비전, HCN, 딜라이브 등 MSO 4개 회사가 뭉쳤습니다. MSO 4개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로드쇼 즐겨라 대한민국. 이를 통해 각각 특정 지역에만 머물렀던 케이블 TV의 정보와 이슈, 재미를 전국 단위로 늘렸습니다. 그동안 케이블 방송은 각자의 자기 방송권역 안에서의 이야기들만 다뤄왔었는데 이번에 그 이야기들을 선별해서 가장 좋은 이야기들만 모아서 그 프로그램을 하나로 만들었다는 데 그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 곳곳의 제철 특산물은 평범한 요리에 맛을 더했고 어렵게 찾아낸 숨은 명소는 지역 관광에 멋을 입혔습니다. 여기에 MZ세대가 직접 전달하는 그들만의 휴식과 여가 문화로 특별한 재미를 더합니다. 여기가 포토 스팟이에요. 옷 입어보고 여기 이렇게 서가지고 모델처럼 짠, 짠, 짠. 스튜디오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트로트 무대와 퀴즈쇼는 매회 새로운 게스트의 출연으로 지루함을 없앴습니다. 특히 매회 소개되는 특별한 여행지와 음식, 즐길 거리를 바탕으로 만들어질 무대는 기존 음악 프로그램과 차별성을 만들었습니다. 요요미스럽게 또 많은 분들에게 정보 전달도 잘 해드리고 또 뭐 맛집이라든 맛집 또 고유의 멋과 또 저의 매력대로 좀 많이 설명을 또 잘 재밌고 맛깔스럽게 해드리는 게 큰 강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케이블 TV 4개 회사는 이번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공동 제작 기회를 늘려갈 방침입니다. 로드쇼 즐겨라 대한민국은 오는 26일 저녁 7시 30분 첫 방송됩니다. BTV 뉴스 양진호입니다.
부산시교육청이 11월 말까지 중고등학교 82곳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해양 아카데미를 운영합니다. 해양교육 활성화와 진로교육 제공을 위한 것으로 해양 분야 전문가 50명이 강의를 진행합니다. 특히 올해는 한국해양수산연구원과 협력해 선박 및 해기사 체험 프로그램이 8차례 운영됩니다. 수영 고가도로 아래 비콘 그라운드는 도시재생 목적으로 조성된 복합생활문화공간인데요. 개장 3년이 다 돼가지만 상가 공간 운영이 어렵고 시민들의 관심도 낮다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다음 달 관리기관이 시설공단으로 바뀌는데 변화를 기대해봐도 될까요? 박인배 기자입니다. 수영 고가도로 아래에 조성된 비콘 그라운드입니다. 컨테이너를 활용해 상업과 문화, 예술 공간을 확보하는 형태로 지난 2020년 11월 개장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극성을 부리면서 출발부터 삐걱댔습니다. 급기야 지난해에는 위탁 운영사가 운영을 포기했고 현재는 부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직영하고 있지만 사정이 나아지진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침체가 일어났고 이제 코로나가 풀리면서 조금씩 활성화되기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또 이제 내부적인 요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이제 기본적으로 좀 침체된 것들이 연속해서 가다 보니까 비콘 그라운드에는 모두 51개 공간이 있는데 절반 정도가 상업시설입니다. 그중 가동 중인 건 19개. 주로 경기에 영향을 받는 상가 형태가 많은 데다 찾는 이가 줄면서 6곳은 계약을 연장하지 않았습니다. 운영사나 운영기관이 입주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좀 한계점을 보였고 또 입주한 업체들도 이 거리 자체가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관리를 하지 않다 보니까 다시 어두워지는 이게 악순환으로 다시 전환이 되어 버렸습니다. 활성화를 되게 많이 하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상 제 주변 친구들도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SNS 활동이나 아니면 조금 더 마케팅을 좀 더 열심히 해가지고 이곳이 뭐 하는 곳인지 정확하게 사람들한테 알려야지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 때문에 독특한 형태에 걸맞게 독창적이면서도 경쟁력을 갖춘 콘텐츠, 눈길을 끄는 마케팅으로 입지를 굳힐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비콘 그라운드에 들어간 예산은 조성비 90억 원을 포함해 100억 원이 넘습니다. 단 한 번의 회의를 한 것이 고작입니다. 즉 우리 행정에서는 처음에 애초에 이 90억을 들여서 설치를 하고 매년 10억 가까이 들어가는 비용을 그냥 계속 방치하면서 주민들에게 효용적 가치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 공공기관 통폐합에 따라 관리기관이 다음 달부터 부산시설공단으로 바뀌는데 혈세 낭비의 사례로 꼽히지 않기 위해선 전향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HCN 뉴스 박인배입니다. 출산이나 육아 등을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권고사직을 당한 경력 단절 여성이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그 수치는 더 높아졌는데요. 이들이 재취업을 하기까지 평균 8.9년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회적인 인식과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최영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로 회사가 어려워져 권고사직을 당한 변유리 씨. 웹페이지 제작 등의 경력을 살려 재취업에 나섰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수강을 시작한 콘텐츠 디자인 사업 강좌가 또 다른 활로가 됐습니다. 부산의 일자리가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취업 말고도 창업으로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모티콘이라던가 캐릭터 제작을 해서 이제 내 굿즈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거 그런 부분들에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여성가족부 조사 결과 여성 10명 중 4명이 경력 단절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이들이 다시 일자리를 구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8.9년. 경력 단절 기간 취업 시장 트렌드에 뒤처지거나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해 시간이 자유롭지 못한 점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돌봄 영역에서의 그 역할들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그 영역을 탈피하지 않는 이상은 취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빨리 진행되기가 쉽지는 않은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취업에 성공한다 해도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는 실정.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문성을 조금이라도 살릴 수 있는 직업 교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국비 교육이나 다양한 이제 교육들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그 교육들은 기본 이제 맞춤 교육이다라기보다는 그냥 거의 일반적인 교육에 위주로 되어 있어서 무엇보다 경력 단절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 변화도 필요합니다.
양질의 여성 일자리와 보육 서비스가 선행될 때 저출산 문제도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HCN 뉴스 최현경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예고되면서 안전한 소금을 미리 사두려는 소비자가 늘어나 부산에서도 소금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 대형마트는 대용량 천일염이 동나 판매하지 못하고 있고 도매상들도 소금 물량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정용 소금 역시 빠르게 판매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보도에 안수민 기자입니다. 한 대형마트 소금 진열대가 텅 비었습니다. 10kg에서 20kg짜리 대용량 소금이 품절된 겁니다. 소금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일주일 전부터 1인당 판매 개수를 제한했는데도 19일에는 아예 물량이 떨어졌습니다. 소금을 사러 왔다가 그냥 발길을 돌리는 손님도 있습니다. 우리 소금 어디가 떨어져? 떨어져서 오늘 그냥 가셔야겠네요. 죄송합니다. 가정용 소금도 동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열대에는 입고 일정 미정이라는 문구가 붙었습니다. 전날 소금이 다 매진되었고 다음날 소금이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때부터 약 한 1시간가량 줄을 서서 들어온 물건들을 가져가셨습니다. 물건 자체가 없다 보니까 언제 들어올지 얼마에 팔지 아직까지 정해진 게 없는 실정입니다. 도매시장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수요가 급증하면서 가격도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3주 전 25,000원이었던 20kg짜리 소금은 최근 45,000원으로 값이 급등했습니다. 지금 한 3주 사이 한 200원 오른 것 같아요. 앞주에도 또 35,000원 하던 게 지금 4만. 판매할 소금 물량을 일주일에 한 번 공급받기도 어렵습니다. 들어오면 하루 전에 다 나가버리고 가격은 들어올 때마다 인상이 돼서 들어오고 그러니까 우리도 언제 물건이 들어올지 몰라요. 봄에 비가 많이 와서 생산량이 한 40% 줄었고 거기다가 갑자기 일본 원전까지 터지니까 업계에서는 다음 물량을 받으면 소금값이 2배 이상 뛸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옵니다. 정부는 6, 7월 소금 생산량이 정상화되고 있어 공급 문제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6월 생산량은 신안군 현지에 확인한 결과 지난주 금요일까지 생산량이 2만 톤 이상이고 현재 추세대로라면 6월 전체 생산량이 평년 수준인 4만 톤은 무난하고 5만 톤까지도 가능하다고 전망이 나옵니다. 정부는 원전 오염수가 방류되면 소금이 오염된다는 정보는 괴담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우려는 쉽게 사라지지 않으면서 밥상 물가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송정해수욕장이 7월 1일 개장을 앞두고 가개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공중 화장실의 오물이 해수욕장으로 그대로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주민들은 오물로 인한 악취도 문제지만 해수욕객의 안전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장보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송정해수욕장 공중 화장실입니다. 최근 들어 해수욕객이 늘면서 화장실 악취가 인근 공원까지 퍼지는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송정 주민 전영민 씨는 악취의 원인이 화장실 오물이라 주장합니다. 오물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해수욕장으로 방류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화장실에 들어가게 되면은 진짜 냄새는 너무 많이 납니다. 이 화장실 똥물이 내려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나는 수돗물 나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게 똥물이었던 거예요. 현장을 확인해 보니 공중 화장실과 연결된 관로에서 탁한 오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앞쪽이 커다란 돌들로 막혀 있지만 안쪽을 보면 뻥 뚫린 관로에서 악취와 함께 오물로 추정되는 물질들이 바다로 흘러나가고 있습니다. 인근 상인들도 걱정을 내비칩니다. 다음 달 해수욕장이 본격 개장하면 이용객이 증가해 해수욕객의 피해가 불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오수는 죽도공원 아래쪽에서 해수욕장 방면으로 방류되고 있는데 해당 구간은 바닷물이 흐르지 않고 주로 정체됩니다. 고여있는 오수에서 악취가 진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악취도 나고 그러다 보니까 또 파래도 많이 자라고 원래 저는 악취가 오물이 나오는 곳에 파래가 많이 자라거든요. 조류가 강한 바깥으로 간을 빼서 해놓으면 흘러 내려가기 때문에 저런 현상을 막지 않을까.
해운대구는 송정해수욕장 일대의 경우 오수관로가 정비되지 않아 어쩔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또 화장실 내부에 작은 오수 처리 시설을 설치해 정화한 뒤 바다로 내보내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저희가 뭐 하나의 건물에 개별적으로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지금 더 이상 개선하는 건 좀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조금이라도 뭐 개선책이 나온다면 그거는 바로바로 수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산시에서 추진 중인 송정 일대 오수관로 정비 사업은 빨라야 4년 뒤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오수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과 관광객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이어서 포토뉴스입니다. 남구 용당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0일 용당세관 어울마당에서 통장과 주민 등 8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주민들 스스로 마을의 문제점을 찾아내 해결해 나가는 미러클 용당 우리 동네 반상회 마을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남구 문현일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0일 물김치와 깻잎김치를 직접 담아 관내 소외계층 80세대에 전달하는 아삭아삭 여름김치 나눔 행사를 가졌습니다. 남구 문현사동 방위협의회는 지난 21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자 동행정복지센터에 선풍기 24대를 기탁했습니다. 서구 서대신 3동 새마을부녀회는 지난 20일 사랑의 이웃사촌 후원회의 후원을 받아 관내 취약계층 20세대의 밑반찬을 만들어 전달하는 서대신 3동 새마을부녀회 사랑의 밑반찬 나눔 6월 활동을 전개해 이웃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서구 암남동 주민주도 마을복지계획 추진단은 지난 21일 서구 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단원들이 만든 반찬을 관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는 촘촘한 반찬원정대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서구 충무동 적십자봉사회는 지난 21일 관내 저소득 독거 어르신들의 청결 유지와 안부 확인을 위해 재능기부 활동인 오늘은 내가 멋쟁이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